오빠, 우리 또 이제 오늘 과외를 같이 해보자. 내가 과외하러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그 1월에 엄청 시린 날 기억나? 무슨 시린 날? 날이 추웠던 날 아니면 아, 날도 춥고 막 시장도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가 아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네 마네 하면서 막 속보도 터지고 코스닥 막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갑자기 하락했다가 다시 그만. 올라오고. 나 생각났어 지금. 드라마지. 그때도 우리가 지금 녹화하려고 그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스닥이 뭐 3% 4%가 갑자기 후두둑 떨어져 버리니까 30분 사이에 그것 때문에 지금 녹화하려고 딱 올려다가 잠깐만 쉬네요. 잠깐만 이러면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때 기억난다. 그치, 기억나지. 근데 그런 날도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빠랑 웃으면서 방송을 하게 되는 봄 같은 날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춘분도 지났고 뭐 지금 밖에도 이제 벚꽃 이거 피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서도 그동안에 짓눌러 왔었던 악재 이런 부분에 좀 둔감해지면서 어느 정도 안도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이러한 흐름이 얼마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행히 4월 달에 우리가 우려했었던 FOMC 이런 부분도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전까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동안에 1월 달 아무래도 매크로 변수에 힘들었었고, 금리를 여기서 더 7차례 8차례 올리니 많이, 그리고 유동성 긴축을 하니 많이 했었잖아. 그때 힘들었었고, 그리고 2월 달은 생각지도 못했던 여기에 전쟁까지 터지면서 매크로 이슈 받고, 그리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었고, 3월 달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3월 중순에 FOMC 이 경계감 때문에 계속해서 3년 만에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눈치 보기 양상이 계속 나타났었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입만 바라보면서 좀 더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우리가 1월 달, 2월 달, 3월 중순까지 넘어갔었잖아. 그러던 것이 이제 3월 중순 넘어서 밖에는 이제 봄이 오고 봄바람 불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안도 랠리 이런 부분도 같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시장은 좀 활기를 띄어가고 있는 게 지금 이번 주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웃으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안도감을 넘어서 이제 기대감까지 키울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5월 FOMC 회의라든지 뭐 이런 좀 변수들이 나오기 전에 바짝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어딘지 오늘도 가해를 통해서 한번 발굴을 해볼까 해.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한 게 2차 전지 소재. 이거 우리 진짜 공부 많이 했는데, 그치. 근데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그동안에 진짜 너무 안 좋았었잖아. 이 전지 소재가. 그치. 근데 이제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 테슬라가 천슬라를 눈앞에 앞두고 있으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것 같고. 잠깐만, 어제 천슬라 넘어섰어. 장중에?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에 내가 점검했을 때가 약 993불 막 이랬다가 장중에 1000불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어제 나스닥이 1% 넘게 떨어졌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으로 좀 깨졌을지는 모르지만 장중에 1020불 넘어서는 부분 확인했었어. 그럼 내가 지금 종가만 확인을 하고 그치, 종가에서는 좀 덜 떨어졌으니까. 왔다는 거. 사실 뭐 종가가 중요하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그래도 뭐 넘어섰다는데 또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훈풍으로 작용을 했을 거야. 근데 이제 부진을 털고 본격적으로 달려 나갈까? 우리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와 부정적인 포인트가 다 같이 섞여 있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부정적 포인트는 LG엔솔 비싸다.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급등이 수익성 악화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임으로 룰이 바뀌었다. 무슨 얘기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향후 3년치 밸류에이션 자체를 땡겨가지고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첨보 리포트를 보면 최근에 올해 22년 밸류에이션이 56배 정도지만 2025년 정도 앞으로 3년 후 가게 되면 20배대 중반까지 떨어지니까 싸다 이런 논리가 작년까지 통했어. 유동성 환경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2022년도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2025년 이런 논리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지 시장에. 더 이상 고밸류에이션을 용인해주지 않는 시장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치주라고 표현을 하잖아. 이 가치주를 찾는 이런 흐름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나오고 있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포인트. 다시 한번 세 가지 점검을 해보면 앞에서 엔솔 비싸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그리고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고평가
되어 있는 종목들의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하락장일 때 그동안에 계속해서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업체와 그리고 셀 업체들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 거기에 LG 엔솔의 수급적인 부담까지도 겹치면서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했었고, 그게 악재의 부분이었어.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점검을 해보자. 앞서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증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도 랠리, 허니문 랠리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낙폭 과대주, 기술적인 반등 혹은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지. 최근에 일례로 메타버스 관련된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를 보면 2월 중순에 혹은 초에 저점을 만든 이후에 더 빠지지 않고 2월 달에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다가 3월 달에는 기존의 박스권 상단을 벗어나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다수 종목들이 눈에 띄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메타버스 관련으로서 많이 빠졌었던 엔터 관련된 종목들, JYP 엔터의 경우에는 11월 중순에 기록했었던 종가 기준의 고점을 넘겨버리는 모습도 나타났어. YG엔터, SM 마찬가지고 밑에서 요즘에 하이브도 움직이는 모습, 이런 모습이 엔터 쪽에서 먼저 나타나다 보니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게임주나 그리고 혹은 콘텐츠, 미디어 관련된 주요 종목들도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가 낙폭 과대주로 우리가 얘기했었던 플랫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 건원플, 그래서 건설 원자재 플랫폼 같은 쪽이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낙폭 과대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지. 자,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안도 랠리와 허니문 랠리, 이런 부분과 함께 가장 크게 또 많이 빠졌었던 성장주가 2차 전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 봐야 될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이번 주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한 6조 5천억 가까운 투자 발표를 했지. 이 부분이 미국과 캐나다에 공장을 짓겠다는 부분이야.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미국 쪽에서는 지금 GM과 합작사, 얼템셀즈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공장을 짓는 부분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단순히 한 개를 짓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을 한꺼번에 지으면서 일부 세제 혜택에 관한 얘기도 나오면서 이번 주에 주가가 또 상승 모멘텀이 되기도 했었지.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는 세계 4위의 이런 자동차 제조사 스텔란티스, 예전에 뭐 푸조, 크라이슬러, 뭐 시트로엥 뭐 이런 나와 있는 쪽. 조금 전에 사이렌 울린 것은 소방 담당자가 와서 수신기를 만지다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 없습니다. 네. 다시 들어갈까요? 스텔란티스부터. 그리고 바로 들어갈게.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캐나다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바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사 설립 혹은 관련된 투자,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규모만 대략 한 4조 8천억 정도라고 얘기를 해. 스텔란티스는 세계 4위의 자동차 제조사지. 기존에 푸조, 크라이슬러, 그러니까 이쪽과 그 합작사지. 그 브랜드 다 모아놓은 브랜드 다 거. 모아놔서 FCA와 뭐 FSA 뭐 이런 쪽 합작사잖아. 나도 갑자기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영어가 헷갈린다. 근데 그 스텔란티스와 합작 이 부분을 통해서 4조 6천억 정도 캐나다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번에 만든 공모 자금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하는 부분 자체도 같이 나타나고 있지. 그러면 LG 엔솔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뭐 장비사,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같이 이제 뭐 소재 관련된 업체들,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 우리가 과거에 뭐 삼성 SDI 관련 벤더, SK 이노베이션 관련 벤더, LG 에너지솔루션 관련 벤더들, 이런 부분을 쭉 체크를 해보았지만 관련된 흐름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장비가 먼저 들어가고 소재가 그 다음에 들어간다, 이런 순서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투자가 나오게 되면 다 같이 올라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같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앞서 말했던 우리가 악재 3가지와 긍정적인 포인트 2가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바닥 탈출의 신호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도 대략 한 35만 5천 원이었나? 35만 원대 바닥을 찍은 이후에 지금은 40만 원대까지 올라왔어. 삼성 SDI도 마찬가지. 뭐 40만 원대, 45만 원대 바닥을 찍고 최근에 50만 원대 넘어서는 모습도 같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어느 정도 바닥 탈출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안에서도 그래도 실적과 밸류,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접근 가능한 리즈너블한 프라이스 있는 이런 종목들 좀 추려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기에는 과거처럼 3년치 밸류를 끌어가지고 지금은 밸류에이션 평가 싸다, 방향성만을 보고 투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반은 막판은 틀린
실려. 왜냐하면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런 고밸류 종목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낙폭 과대주도 올라오는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 개미 투자자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끌어내렸던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이번 뭐 투자 발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 오빠가 그치. 일단은 지금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종목을 옥석가리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SK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 탑픽으로 에코프로 비엠과 첨보. 이 에코프로 비엠은 몰라도 첨보는 그래도 오빠가 긍정적으로 그치. 봤던 첨보는 그때 종목이잖아. 긍정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했었고 앞에서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 이러쿵 저러쿵 하더라도 우리가 서두에 얘기를 했었던 테슬라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2차 전지 관련된 글로벌 그 벤치마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선도 종목.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듯이 지표격 종목. 지표격인 종목이지. 당장 테슬라를 사지는 않더라도 테슬라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에 따른 많은 분들은 센티멘털,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센티멘털이 크게 움직이는 부분과 그리고 투자의 어느 정도 방향타 역할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테슬라가 거의 600슬라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1000슬라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정도 투신 개선 자체가 가파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 동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 즉 시장이 하락장에서 그리고 성장주 대표격인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골이 워낙 깊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산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게 되면 이게 단순히 한 50% 정도 회복하는 기술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서 고점을 넘겨버리는 완벽한 되돌림일지 그런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오, 이제 그래도 관심은 가능하다 사인이 나온 것 같아. 그치. 그동안에 오. 우리가 한 두어 달 넘게 이쪽은 나는 그냥 쳐다보지 않겠다. 지금 나는 보수적으로 싫어하는 본다. 줄 알았어. 일단 뭐 기다려보자. 지금은 좀 관망해보자. 지켜보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랠리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일단은 낙폭 과대주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게 당연한 부분이지. 시작해보자? 시작해보자. 그치. 좀 과한가 이거는? 오빠 시작해보자. 투자 괜찮을 것 같아. 전략보다? 그래? 오케이. 관심 갖자. 그 다음에 느낌표. 관심 이런 갖자 느낌표? 알았어.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자. 에코프로비엠 탑픽은 난 솔직히 말해 잘 모르겠어. 지금은 이건 너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할 말 BM은 하안. 그렇지. 에코프로 HM까지 지금 상장사 관련돼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 오너인 이동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가운데 그리고 내부자 거래에 연루되었던 다수 경영진들이 만약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경영 공백 뭐 이런 부분이 일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를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를 충분히 극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종목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나도 오너 리스크는 진짜 싫어해. 오너 리스크도 정말 싫어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를 그리고 거래소가 이와 관련돼서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간 끌고 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 가장 대표적인 일례가 셀트리온 관련. 신라젠. 셀트리온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라젠보다는 이 부분이야. 셀트리온 분식 회계 논란이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잖아. 1년 전에도 있었고 2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크게 흔들렸었고 뭐 이번에 최종적으로 관련되어서 과징금 맞고 관련된 이와 관련돼서 뭐 심각한 오류인 것 자체는 맞지만 고의성은 없었다. 그러면서 상장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안도랠리도 나타났었지만 그 이전에 관련된 분식 관련된 이슈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잖아. 즉 이런 권리 관계 내역이 얽혀 있고 또 거래소와 관련돼서 그 뭐랄까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자체를 갖고 있는 이러한 다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야. 특히 이런 내부자 거래나 최근에 뭐 나오고 있는 뭐 공장 화재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수 최근에 뭐 횡령 관련되어 있는 다수 종목들도 최근 눈에 많이 띄더라고. 오늘도 보니까. 얘기해줬잖아 오빠가. 그렇지.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 가지고 뭐 횡령이다, 배임이다, 내부자 거래다, 공장 화재다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흔들리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썩
선호하는 편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 속도 시끄러운데 뭐 이렇게 종목 하나 혹 더 달아가지고 그치. 그 더 시끄러워지기 싫어. 일단 그치. 에코프로 BM이랑 첨보 둘 중엔 첨보 쪽 우위를 얘기를 해줬어.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마무리를 하고, 자, 두 번째 종목은 내가 너무 기다렸던 쪽이야. 왜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로봇 관련주 그냥 아주 끝장을 내줬잖아. 1월 달도 얘기를 했었고 2월 달도 꾸준히 얘기를 하면서 그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가 4월을 바라보면서 삼성의 보 시리즈 출시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CES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1월 달에 먼저 포문을 열었고 그리고 2월 달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3월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쪽입니다. 또 하락하고 있는 장 속에서도 우리가 삼성 쪽 생각을 해보고 숫자 나오는 쪽으로 에브리봇 얘기를 했었고 로보티즈도 얘기했었고. 로보티즈도 이제 LG전자 이쪽이 2대 주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관련 기술력과 그 관련된 이런 그 서비스형 로봇 이런 부분 출시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고 같이 얘기를 했었지. 근데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3월 달에 성과가 되게 좋았어. 이게 1월 8일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때 탑픽을 외쳤던 로보티즈랑 에브리봇을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 왜냐면 나는 안 샀어. 못 샀지. 왜냐면은 다들 돈이 없었어. 1월에 사실. 그렇게 하락하는 장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크더라고. 오빠가 다크호스를 외쳤어도. 근데 만약에 1월 27일 혹은 28일 최저점에 좀 담았다고 쳐봐. 아니 계산을 해본 수익률인데 로보티즈는 48%, 에브리봇은 62% 플러스 수익이야. 어제 기준으로 3월 23일 기준 계산을 했더니 뭐 지수 저점 대비해서 보니까 뭐 60% 이렇게 높아 보이는데 우리가 또 지난달 얘기를 했었던 3월 다크호스 뭐 이런 섹터 관련돼서 그때만 이제 대응을 했어도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이상은 그냥 나왔지. 최근에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면서 사실 30% 이상도 훌쩍 더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고, 즉 삼성의 보 시리즈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 주총에서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로 AI 그리고 로봇 이런 메타버스 관련되어서 관련 사업 자체를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얘기가 나오자마자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뭐 이런 주총 이후에. 전후해 가지고 전후해서 대략 주가 반응 자체가 뭐 거의 상한가가 있는 종목들도 막 속출하고 이랬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전후해서 한 30%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나오더라고. 그러다 슬프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하락장에 얘기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두려울 때 용기를 내는 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 지를 때 오히려 충분한 수익 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돈은 많이 못 벌려고 그러는가 봐. 근데 진짜 이게 말처럼 우리가 행동하기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성인이 아니잖아. 지행합일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아니고 성인. 내가 발음이 공자 성인 뭐 그지 이런. 같아서. 나 그래서 어린인가? 성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자나 맹자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성인들 뭐 지행합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정된 자원, 희소성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 즉 1월달, 2월달에는 다수 종목들이 물려 있었고 자금이 좀 제한적인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자원, 돈이 말랐잖아. 돈이 말랐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적인 부분, 두려움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거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과외를 하고 하는 것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야 그 다음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이 있고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처럼 봄바람이 좀 불어올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샀었던 용기 그에 따른 우리가 그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계속 집에 이제 그 가훈으로 붙여놔야겠어. 두려울 때 사자. 그냥 컴퓨터 HTS 킬 때 그 옆에 딱 항상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 메모 기능으로. 그러니까 메모 기능으로 같이 이렇게 뜨게끔 하던지. 아니 근데 진짜 아쉬워서 그런데 로봇주들 보유자의 영역이야. 신규 매수는 좀 아니냐? 조정 나오면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하잖아. 4월에 삼성의 보 시리즈 출시. 그러니까 서빙용 로봇과 그리고 이송 보조 로봇
이동하는데 이동 보조 로봇 뭐 이런 그 보 시리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관련된 네이밍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로봇 시리즈 출시가 되는 4월달 구체적인 일자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때 전후까지 이벤트를 앞두고 이벤트가 끌어가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지. 혹은 모멘텀 투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일정을 앞두고 기대감을 사서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이 되기 전에 파는 전략 이런 부분도 지금 접근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용기를 내는 우리가 트레이딩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봤었다면 지금은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 측면에서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것 자체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알았어. 그러면 일단은 눌릴 때 담자로 5글자로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이벤트 드리 아깝다 한 글자 같은데 일정 매매 느낌표. 모멘텀 전략. 그렇지 그런 부분 같이 생각해 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이제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 두려움의 사자로. 그리고 그때는 못했지만 희망을 팔자. 희망의 팔자. 희망을 팔자. 알았어. 다시 한번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면서 다음 과외를 통해 또 좋은 정보,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걸로 약속하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